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지금 5분 강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간 인구 지수라던가 이런 등등등 이런 그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좋대요. 예, 너무 좋은데 가격이 근데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 매입해야 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형성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이번 주에는요. 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문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야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겠죠.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야 그만큼 주거 선호도도 높은 거죠. 예. 주거 선호도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군이죠, 학군.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3대 학군이 있어요. 3대 학군이 어디냐면, 뭐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라던가, 은행사거리 일대, 아니면은 최근에 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목동의 신시가지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강남의 대치동이라던가, 이런 서울에 또 이제 3대 학군이 있죠. 얘네가 이제 3대 학군인데, 이 3대 학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이 3대 학군이 좋은 지역이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으로는 대표적인 게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상권들도 있겠죠. 상권. 예. 어떤 지역에 무슨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대형 상권이 뭐 형성되어진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이제 지역 상권들이 있죠. 뭐 최근에 뭐 이제 보면 이태원 상권이라던가 뭐 경리단길, 아니면 뭐 우리 연남동 일대, 아니면 이제 뭐 합정 망원동 일대, 아니면 최근에 또 이제 서울에서 가장 또 핫플레이스, 또 새롭게 떠오르는 상권이 그 이제 석촌호수 뒤편이죠. 이제 속리단길이라고 해서, 예, 이런 이제 상권이 또 형성이 되는 지역들은 또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예,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진다면 가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동판교 쪽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하고 서판교로 지금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동판교의 아파트 가격이 서판교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판교 쪽으로는 이제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이제 지하철이 있고요. 또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중심 상업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서판교에 비해서는 동판교가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판교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도 인문적인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2015년도쯤에 이제 판교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 좀 크게 또 개장을 했죠.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이 8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8월 이후에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자, 백현마을, 그러니까 휴먼시아 5단지를 한번 보니까 34평형대가 그 당시에는 한 8억 정도 갔어요. 자, 그런데 이 34평형이 이 33번 기준으로 해서 개장 이후에 한 10%포인트, 예, 10% 정도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먼시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폭이 크네요. 지금 한 15% 정도? 15%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죠. 예, 15% 정도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강명 역세권 지역 있죠? 예, 역세권 지역에 이제 강명역 인근에 이케아, 여러분께 잘 아시는 이케아가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전후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휴먼시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정도, 한 17에서 20%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휴먼시아 5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10%포인트 정도 가격이 좀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이 당연히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인문적인 환경도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도 있고요. 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거벨트라고 있어요. 주거벨트.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아파트죠. 예, 아파트. 물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그 저가주택들, 그러니까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이 되면서 최근에 뭐 이제 빌라 같은 이런 소형 주택도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유가 되는 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가 이 아파트로서 연속적으로 대규모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주거벨트가 형성이 된 지역들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남권 내에서도 뭐 서초의 반포라든가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송파의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한강변이라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주거벨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뭐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일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라던가 택지를 통해 이 택지 같은 데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가 신도시나 택지에서 우리가 이 주거 지역을 고르는 기준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나 택지 내에 이런 중심상업지역이 생기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 중심상업지역이 생기는 지역으로 가야 그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력도 높고요. 왜? 중심상업지역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도 만들어지고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던가 택지를 가실 때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중심상업지역 인근으로 간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동산,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직주근접, 이번 시간에는 인문적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거 환경에 대한 가치, 아니면 주거 쾌적성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